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최국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던 도중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60대 남자 손님이 미용사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순간부터 깨어나기까지의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경북 안동의 한 남성 전문 미용실. 머리를 깎던 60대 남성 A씨의 고개가 갑자기 뒤로 꺾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슬리퍼가 벗겨지고 몸은 축 늘어집니다. 가위질을 하던 미용사가 깨어보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몸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좀 심각하다 싶어서 흔들었죠. 사장님 괜찮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아무런 요동도 없고 그냥 딱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다급해진 미용사는 손님을 의자에 앉힌 채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갑니다. 가슴을 압박하기 수십 차례, 드디어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여. 천금 같은 구조 과정이 미용실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미용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옆에 있던 고객이 119에 신고했고 의식이 돌아온 이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의는 머리를 뒤로 젖히는 순간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신속하게 가슴을 압박한 심폐소생술이 주요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심폐소생술이 중요한데 특히 흉부 압박만 잘 해주더라도 큰 도움이 되고 회생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미용사는 실전에선 처음이었지만 평소 심폐소생술 체험을 익혀둔 덕이라며 안도했습니다. 제 가족이 만약에 쓰러졌을 때 그때 이제 그냥 넋 놓고 있는 것보다가 제가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숙제하고 있다가 가족한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심폐소생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당장 한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자, 보셨나요?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한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오늘 심폐소생술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선생님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이 정지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 기능이 손상되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지연하므로 심장 마비의 상태에서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장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자, 그러면 체크포인트 가면, 자, 일단 먼저 우리가 혈액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자, 혈액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죠.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혈액이 우리 몸속 곳곳을 왜 돌아다니냐? 뇌, 특히 우리 뇌나 인체 주요 장기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혈액 안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혈액이 없으면 당연히 뇌나 장기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죽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심장.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의 수축과 이완 동작을 통해서 혈액을 뇌나 인체 주요 장기에 보내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아. 혈액은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심장이 뛰게끔 우리가 압박을 해주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가슴 압박을 통해 수축을 통해서 이 혈액을 억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심폐소생술이. 이해되겠죠? 자, 그럼 다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될까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 소중한 사람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고 꼭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심정지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누구가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친구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잘 배워서 소중한 나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심폐소생술. 영어로 이제 CPR이라고도 해요.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다가 쓰러져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반응이나 혹은 의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냐? 자, 먼저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어깨 혹은 쇄골뼈 정도를 툭툭툭 치면서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는 환자라면 그냥 가만히 계속 누워 있겠죠. 이랬습니까? 일단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심장이 정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응과 호흡이 있어요. 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막 눈을 뜨고 막 일어나요. 그런데 막 심폐소생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너무 강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해버리면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 뼈가 장기를 찔러서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호흡이 있거나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의식부터 반응과 의식을 확인하는 게 먼저이겠습니다. 전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을 씻고 코로나를 예방해요. 네. 기분 좋으신가 봐요. 왜 그래요? 선생님! 전창 선생님! 선생님! 전창 선생님! 괜찮으세요? 전창 선생님! 괜찮으세요? 전창 선생님! 괜찮으세요? 자, 두 번째. 자, 심장이 정지 있는 환자가 이제 여러분들 의식을 확인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에게 빨리 데려갈 수 있도록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본인이 해야겠죠. 그런데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 그러면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청을 요청해야 됩니다. 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만약 있다면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119 신고를 요청할 때에는 그냥 어중간하게 119 누가 좀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리벙 이렇게 타다가 시간이 지체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손가락으로 지칭,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지칭을 해주면서 신고를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주변에 자동심장 충격기, 예전에 이제 제세동기라고 해요. 제세동기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지목을 해서 누군가에게 꼭 이거를 가져와 달라고 해야 됩니다. 조장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조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거기 안경 쓰고 줄무늬 옷 입고 역사 선생님처럼 생긴 사람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월급중학교 4층 동아리실인데 30대에 건장하고 키 큰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심정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 잘생기고 멋있고 현빈 닮고 신고 잘할 것 같이 생긴 사람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나네. 난가? 나네. 나 맞지? 누구인가? 거기 키 크시고 예쁘시고 순수하시고 음악 잘하실 것 같은 선생님 자동 심장 축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나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119의 신청, 119 출동을 이제 요구를 했으면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해요. 이 사람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이제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없다면 심정지예요. 그러면 바로 심폐소생술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장 핵심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겁니다. 자, 가슴 압박을 이제 30번 정도씩 분당 한 100에서 120회 정도 실시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자, 환자를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눕힌 뒤에 가슴뼈 아래의 절반 부위를 압박하고 압박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5에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정확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쪽 가슴을 연결한 밑에서 약 2, 3cm 내려서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 가슴 압박을 해줄 건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다 했다. 갈게요. 자, 그 다음 가슴 압박을 30배 했으면 이제 인공호흡을 할 텐데요. 자, 인공호흡은 한번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가슴 압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공호흡을 통해서 억지로 산소를 이제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머리를 젖히고 턱을 올려서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코를 잡고 바람을 산소를 불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면 이 환자의 가슴이 이제 부풀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하는데요. 자, 인공호흡 우리 이제 심폐소생술 기준이 바뀌어서 일반인은 이제 인공호흡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가슴 압박만 시행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은 하지 않기 때문에 119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가슴 압박만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인공호흡은 이제 안 하고 가슴 압박만 이제 30회가 아니라 계속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호흡을 우리가 예전에는 심폐소생술에 인공호흡이라는 동작이 있었는데 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전문 의료진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호흡은 전문 의료진도 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자, 폐로 들어가야 할 공기가 위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심장을 압박해서 혈액 공급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폐 속에는 산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가슴 압박을 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의료진도 실제로 여러분들 인공호흡은 어렵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연구 결과,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가슴 압박만 했을 때,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했을 때 생존율이 가슴 압박이 이렇게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슴 압박을 꼭 명심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우리는 언제 해야 되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이 멎고 4에서 약 5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산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멎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 즉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하면 뇌사 상태가 빠지거나 많이 손상돼서 다시 의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4에서 5분 전부터 바로 실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하나 보면은 영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충 해석을 해보면 뭐 심정지 상태에 있을 때의 생존율인데 어떤 퍼센티지예요. 어떤 처치 영향 심정지에서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생존율을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여 포인트예요. 생존 약 60%, 그러니까 4에서 60%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지금 몇 분이에요? 4분입니다. 4분. 4분이 넘어가면 갑자기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런 처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쭉 떨어지죠. 생존율이. 자, 이거는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만 했을 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생존율이 조금 더 올라가죠. 자, 이거는 심폐소생술과 우리가 자동심장 충격기예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같이 사용했을 때는 생존율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도 조금 더 덜 떨어지죠. 생존율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으면 갑자기 쭉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CPR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꼭 숙지해서 소중한 생명, 여러분들 가족, 친구, 지인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